Merci, merci für die Stunde.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Chérie, Chérie,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muss. 김소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소연 기자와 일주일에 또 한 번 네. 만나는 금요일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는, 공연,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공연이 많아서, 공연과 영화 소식도 많아서 많이 다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편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문화부하고 이제 연예부가 따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문화부는 영화 쪽을 이제 거의 맡지 않게 돼서 네. 영화를 좀 더 많이 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김소연 기자와 함께 일주일에 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뵀는데 그때마다 김소연 기자가 소개해주는 영화 네. 공연들 또 연극들 이런 것들이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네.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네, 어디서 어디선가. 추천 모를 어디선가. 네. 네, 그리고 김소연 기자와 오늘 또 한 네. 번의 핫뜨거로 네. 인해서 연극이나 공연 소식 전해드리죠. 네. 하나, 둘, 셋.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네. 네. 오늘의 아슬아슬하게. 핫뜨거, 네. 오늘의 핫뜨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공연 소식이랑 네. 제가 이번 주에 아무래도 영화를 좀 많이 접해서 다른 한 가지 소식은 영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핫토픽 첫 번째 소식은요, 연극 템페스트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작품은, 동생 안토니오와 그리고 나폴리 왕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난, 프로스페로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서 12년 동안 이제 마법을 네. 익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제 좀 다른 새로운 삶을 누리는 네. 축복받는 삶을 누리게 된다.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오태석 연출가님은 이러한 내용의 희곡에다가 네. 이제 한국적인 색채를 덧입혀서요. 네. 백중놀이나 만담 아니면 씻김굿 같은 전통적인 풍습을 깃들여서 조금 더 독창적이고 더 깊은 한국만의 색채를 드러내는 연극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연극 템페스트 오늘 네. 개봉된다고 하죠. 네네. 네, 오늘부터 시작된다 네.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4월 17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한공주인데요. 이 작품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이제 디카프리오와 호흡을 맞췄던 마틴 네. 스콜세지 감독이 굉장히 극찬을 했던 네.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이제 성폭행을 다루고 있는 네. 작품이긴 해요. 근데 보통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을 다루고 있으면 좀 피해자와 가해자를 좀 나누는 네. 그런 좀 스토리로 흘러가기 마련인데요. 네. 이 영화 한공주는 그렇게 피해자, 가해자를 나눠서 이렇게 공분을 사게 하려는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네. 단순히 이제 극한 상황에 놓인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소녀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가 극복해 나가는 게 정말 눈에 보이는데 극복해 나갈수록 되게 반대로 네. 사회적인 도움이나 구조가 되게 부재하고 네. 그리고 되게 좀 허술하다 이런 것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면은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눠져서 네. 좀 볼 때 가해자에 막. 분노하고 뭔가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약간 이 극복하는 과정을 본다면 네. 좀 같이 또 조마조마하고 이런 것도 네. 느낄 수 응원도 하고 네. 네. 좀 신선한 네.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핫뜨거 소식이죠. 네, 마지막 네. 핫뜨거 소식은 준비를 아, 오늘은 두 네, 가지. 두 가지만 전해드린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핫뜨거 소식, 이 두 가지 소식. 네. 끝으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함께 들을 곡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세영 기자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도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 풍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남성 중심 역사관에 오히려 예전에 그 여자의 영웅적인 그런 여성들 이런 분들이 묻힌 분들이 참 많았다고 맞아요.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여자의 그런 여성분들도 뭐 전형적인 여성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역사 속의 인물을 바라보는데 반대로 안 그런 분들도 많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거기에 따른 연극 이야기 뮤지컬이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네. 오늘 방금 말한 대로 이제 남성 아무래도 뭐 해외나 국내를 포함해서 좀 과거에는 좀 남성 중심적인 역사관이 더 좀 컸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당대 훌륭했던 여자 영웅이나 뭐 아니면 지휘자들 뭐 이렇게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졌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소선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소선호라는 인물이 창작 가무극 소선호로 재탄생해서 이제 관객을 지금 내일까지 만나게 되고 이제 천안에서도 또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소선호라는 인물은 이제 한국 역사상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나라를 건립한 이제 여왕이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아무래도 남성 중심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선호라는 인물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주몽하고 재혼했던 것, 그리고 이제 여인의 몸으로 가출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유리라는 옛날에 주몽에 숨겨진 아들이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유리가 찾아와서 이제 그 소선호라는 인물이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백제를 건립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학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반란? 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이 막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뭐 한 줄 이 정도로만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요. 창작 가극인 소선호는 이런 남성 중심의 역사관에 가려져 있던 소선호 인물을 이제 무대 위로 꺼내 올리는데요. 이 소선호라는 인물을 단순히 이제 고구려나 백제를 건립하는데 조력자 소선호가 아니라 그 건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자기만의 철학과 리더십을 보여줬던 그런 적극적인 인물로 이제 이 창작 가무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작 가무극이라고 해서 또 뭔가 춤도 나오고 뭔가 신선한 느낌의 뮤지컬 형식일 것 같은데 이 소선호라는 인물은 우리가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도 맞아요. 볼 수 있었죠. 한혜진 씨가 소선호 역할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선호라는 인물이 그때 드라마를 통해서 좀 대중분들에게 아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리게 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여성이 뭔가 나라를 건국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도 않지만 또 그런 경우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요즘에 또 느끼는 게 마찬가지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 소선호 맞죠? 소선호라는 인물을 무대에 올렸을까? 뭐 다양한 역사의 그런 영웅들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이 소선호라는 인물을 무대 위에서 재현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했듯이 이제 한혜진 씨도 소선호라는 인물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줬었는데요. 소선호라는 인물이 아예 까마득하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혜진 씨 말고도 또 다른 드라마를 통해서도 소선호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알고 있긴 한데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소선호라는 인물을 무대로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소선호라는 인물이 되게 지금 21세기나 아니면 고구려 시대 심지어 네. 과거에서도 되게 찾아보기 힘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약간 리더십 하면 파워, 힘, 강압,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더십의 중점적인 걸로 이제 판단되어 오곤 했었는데요. 네. 이 소선호라는 인물은 이제 전쟁이나 파괴, 확장, 땅 세력을 넓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생의 철학을 보여주는 그런 네. 인물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어떻게 보면 리더들에게 필요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생 철학을 보여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무대 위에 올리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21세기 리더들한테 보여줄 네.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무대에 올린 게 아닐까라고 네. 김수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무리 역사 네. 속에서도 많이 변화가 되어 맞아요.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여성들의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 맞아요. 않은 것은 또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럼 다음 그 창작 가무국 소선호에서 네. 여장부의 모습일 텐데 적극적이고 주도력 있는 여장부의 네. 모습이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그게 창작 가무국의 표현이 되고 있는지. 네. 우선 이제 뭐 영웅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넘치고 뭐 이제 약간 강압적이고 뭔가 딱 해! 이렇게 명령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네. 소선호는 물론 이제 검투사로서도 굉장한 기량을 발휘하긴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약간 상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 같이 이렇게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구려가 세워지잖아요. 아니면 고구려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졸본에 다시 자기가 이제 검투사로서 다시 승리를 이끌었을 때 네. 이제 막 백성들이나 아니면 장병들이 기뻐서 이제 승전기를 막 흔들어요. 네. 승전기를 흔들면서 막 좋아할 때에도 소선호는 이제 뭐 승전가를 멈추고 백성들을 보듬어라. 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세웠을 때에도 주몽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고구려의 앞길을 막는 자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주몽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소선호는 고구려의 뭐 앞길을 막으려는 자를 고구려 안으로 보듬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힘도 있고 검투 실력도 뛰어난 그런 여장부의 모습도 보이지만 네. 한편으로서는 또 끌어안고 보듬고 함께 살려는 그런 네. 모습도 보여줘서 어떻게 네. 보면은 그 힘 이상을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남자가 갖고 있는 기질과 여자가 갖고 네. 있는 기질 뭐 굳이 이것을 나누자면 네. 소선호 씨는 그것을 다 갖고 있는 면모를 네, 발휘해서 융화적이면서도 강하게 힘있게 네. 포용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창작 가무국에서 그러면 약간의 그런 율동이나 춤 때문에 오히려 좀 내용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방금 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네. 반대되는 좀 입장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일막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졸본국을 배경으로 해서 약간 설화 이야기가 설화의 시대, 신화의 시대를 약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 상상력이 주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네. 2화에서는 인간의 시대, 인간의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대. 네. 그래서 인간의 욕망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두 나라가 건립되기까지의 그런 장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네. 이야기의 구성, 스토리가 약간은 좀 헐겁지 않았나 그런 평가가 언론계 쪽에서도 좀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상상력을 가미하는 건 좋지만 약간 상상력이 관객을 이해시키려면 약간 개연성도 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반대로
이게 서울예술단의 무용이 굉장히 아름다웠었는데요. 오히려 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스토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보조해주고 채워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용 같은 거는 추격신, 검투신 아니면 군무 그런 것들이 서울예술단의 그런 춤의 동작과 미합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구현됐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음악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제 라이브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서 이제 어쨌든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 극이었다고 생각입니다. 네, 정말 김소연 기자가 얘기해준 것처럼 뭔가 그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하나의 극 안에서 이리저리 짜맞추면서도 뭔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김소연 기자도 이 소선호처럼 생각나는 그런 여성 인물이 따로 또 있나요? 저는 맨 처음에 딱 생각났던 인물이 뮬란이었어요. 뮬란. 예전에 방송을 할 때도 제가 뭐 기억나는 영화 중에 뭐가 기억나냐 이런 물음에 제가 뮬란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뮬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데 오늘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영웅이 꼭 어떤 나라를 건립하고 이런 것만 영웅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뜻을 옳은 거에 대해서 가난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감 있게 세울 수 있는 것도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인형의 집 같은 경우 노라도 잘못된 남성주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집을 뛰쳐나갔던 인물. 그래서 인형의 집도 어떻게 보면은 영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있는 이영애 씨가 연기했던 거 뭐였죠? 음식하는 거. 음식하는 거. 친절한 금자씨 말고요. 친절한 김다씨 말고 사극이었는데 대장금이요? 대장금도 아무래도 역사 그 서에서는 대장금이라는 인물이 한 줄밖에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여서 드라마를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대장금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음식에 가난한 이렇게 굉장한 인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면 가려진 인물은 많지만 우리 시대의 여자 영웅 되게 그런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할 일들 이런 것들을 꿋꿋이 해내가면서 자신의 영역을 펼쳐가시는 모든 분들이 또 이 시대 여성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 마지막 곡 들으면서요. 김소연 기자 저는 인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